옛날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3명의 사내가 있었다. 하지만 셋 다 숫기가 없어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숙맥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이 산다는 동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동굴로 향하게 되었는데, 야, 진짜 있는 거 맞아? 거짓부렁이 아니야? 진짜라던데 아랫마을 먹새놈도 신령님이 소원을 들어줘서 꽃분이한테 장가들었다더라. 아니, 그 메주같이 생긴 먹새 말이야. 신기하네. 그렇게 세 친구는 동굴을 헤매는데 어느 순간 그들 앞으로 신령님이 나타나는데, 이놈들 허락도 없이 이곳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신령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장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신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동굴이 할아버지 땅인가요? 왜 혼내시나요? 저 돌박이 자식, 눈치 없이 뭐라는 거야? 거 조용 안 해. 그래, 이곳까지 찾아온 정성을 봐서 내 소원을 들어주마. 허나 딱 하나씩만 들어줄 테니 잘 생각하고 말하거라. 저는 차만 처자 하나 내려주십시오. 집안 일 잘하고 알뜰하고 예쁘면 됩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잠시 후 한 여인이 나타나 사내와 함께 자리를 뜨는데, 저는 요염한 처자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밤에만 즐거우면 됩니다. 그래, 알겠느니라. 잠시 후 한 여인이 나타나 사내와 함께 자리를 뜨는데, 그래, 내 소원은 무엇이냐? 딱 한 번이니 신중하거라. 저는 그냥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저는 색시 필요 없고요. 그래, 그럼 필요한 것을 말해보거라. 그 두 놈들이 맨날 제 거시기가 5cm라고 놀리는데 그 두 놈 거시기를 3cm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세 친구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셋 다 평생 혼자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어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 부부는 원래 성품이 간악하여 간계를 써서 어부가 가진 돈을 빼앗고자 하였다. 자,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에 그 처가 나그네가 깊이 잠든 사이에 살짝 들어가 나그네 곁에 눕도록 하였다. 남자 주인은 나그네가 잠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짐짓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놈아, 너는 남의 아내를 유인하여 그 짓을 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 주인 남자는 관가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편으론 자기 처를 때리니 처가 울며 말했다. 저 나그네가 나를 꿰어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나를 덮쳤소. 생각지도 않았던 봉변을 당하게 된 나그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주인 남자가 시킨 사람이 와서 말하길. 관가에 고소당하게 되면 돈을 잃고 또 망신을 당하게 되니 지금 곧 돈으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떻겠소? 나그네는 억울하기 그지없어 망설이고 있던 참에 아침나절에 관가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사또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던 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말했다. 사또 날이 남녀간에 그 짓을 한 물건에 때가 끼어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고 묻자 사또가 어찌 때가 묻어 있을 수가 있겠는고? 절대로 때는 묻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나그네가 말하길. 그렇다면 저희 물건을 한번 검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또가 나그네의 물건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겠는걸. 이리하여 나그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여관 부부는 무고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 둥지를 들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관에서 잡일을 보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종종 왕래하는 기름장수 여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네, 어찌 한번 저 여인을 잡아뜨릴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비어 아무도 없는데 그 기름장수 여인이 또 오게 되었다. 이에 사내가 좋은 말로 여인을 유인하여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말 잘 생각했소.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내 극락의 맛을 보여주리다. 그런데 사내의 그 물건이 어찌나 큰지 마치 목침만 하였다. 몇 번 시도 후 여인은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잔뜩 겁을 먹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인은 그곳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여러 날을 쉬며 조리하였다. 그 후 여인은 종종 그 집으로 기름을 팔러 왕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인만 보면 웃음이 나와 참지 못하였다. 이에 안주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신은 근래에 와서 나만 보면 웃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이에 기름장수 여인이 제가 사실대로 말할 터이니 그러나 죄책을 내리지는 마시오. 사실은 지난번에 이 집 바깥 양반이 부인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서 저를 유인하여 한번 하자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번 허락하였어. 그런데 그 물건의 크기가 고금에도 없는 것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즐겁지도 못하고 나의 그곳만 중상을 입고 말았소이다. 그 후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대체 부인은 그 큰 것을 어찌 견디시는지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견디긴 뭘 견딘단 말이오? 그러니 20년째 아직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또가 있었다. 이 사또는 오랫동안 일을 거들은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김가야, 이 사람아.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김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소인의 성은 홍가의 이름은 삼식입니다. 사또. 아, 그래. 홍삼식이.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이에 사또는 매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민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다. 곧 종이에 홍합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랫사람의 성씨가 홍씨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근데 저 친구 성씨가 뭐였지? 사또는 또 기억을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그런데 사또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치 여자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보가야. 자네 성씨가 보가가 맞지?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의 성은 보가가 아니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보가가 어디 있나? 자네 머리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나 역시 그림을 보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며 말하길 그럼 자네 성씨가 옥가가 아닌가? 소인의 성은 옥가가 아니옵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말하길 이런 멍청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먹물개나 먹은 양반들이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림을 보니까 딱 그걸 넣고 들락날락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 자네 성씨가 박가가 아닌가?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아서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머슴 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복이를 만났다. 그런데 칠복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복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복이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복이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복이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복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꾼 칠봉이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대장간 최노인을 찾았다. 최노인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화살 만드는 장인이었다. 어르신 안 계시오? 저 칠봉입니다. 칠봉이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일인가? 네, 2달간 사냥 갔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것보다 화살 대여섯 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짱짱한 걸로다가. 갑자기 왜 오자마자 또 사냥 나가게? 그런 게 아닙니다. 거 창피하고 분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다 털어놔 보게. 참을 흰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지 않았는가? 아 글쎄, 사냥 갔다 집에 와보니 제 친구 팔구가 우리 집 안방에서 제 마누라랑 놀아나고 있지 뭡니까? 이런 몹쓸 친구구만. 그래서 화살로 골로 보내버리려 했는데 마침 화살이 다 떨어져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안 된다네. 아무리 화가 나도 살생은 안 하기로 했지 않나? 그리고 또 마누라를 닥달하니 말하기를 제가 아끼는 아우 삼식이랑도 뽕밭에서 놀아났답니다. 허허,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제가 부모처럼 따랐던 돌쇠 형님도 제 마누라랑 물레방아에서 놀아났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왔구만. 그러니 영감님, 화살 대여섯 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식들을 골로 보내야 제 속이 풀리겠습니다. 하니 최노인이 말하길. 아니, 범인은 3명인데 화살이 왜 그리 많이 필요한가? 제가 평소 마누라의 행실을 의심하고 있어서 사냥 가기 전에 용한 의원에게 부탁해 거기에 약을 발라놨습니다. 바로 내 마누라랑 놀아난 놈은 얼마간 코가 빨갛게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 코가 빨간 놈만 찾아 골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노인장은 왜 코가 빨갛소? 원래 그렇지 않았잖소?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 낮술 한잔 했다네. 허허. 그렇소? 그런데 왜 술 냄새가 안 나는 것이오? 대체 무슨 술을 마신 게요? 하니 노인이 벌벌 떨며 창고로 달려가 화살 20개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노인장, 화살을 왜 이리 많이 가지고 오시오? 하니 최노인이 애원하며 이복의 칠봉이 내 범인을 다 알려줄 테니 제발 나는 좀 살려주시게. 옛날 어떤 의원이 부인과 아들, 딸 두 남매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의 아들을 잘못 치료하여 그만 그 집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어떤 집의 여자 아이를 치료하다 약을 잘못 써 아이가 죽고 말아 이번에도 자기 딸을 내어주고 말았다. 이제 의원은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고 내외는 서글픈 마음을 되씹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의원님, 우리 집 환자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환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몹시 위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자기 아내를 힘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큰일 났소. 박서방 아내가 위급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소. 조심해서 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오.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신 차례구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박서방이 미남이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치료를 잘못하여 박서방의 부인이 죽게 되었고 아내를 내주고 말았다. 모든 가족을 잃은 의원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다. 가족들과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제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어야겠다. 의원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다. 의원님 계세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의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의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독합니다. 뭐라고요? 집이 어딥니까? 바로 가시지요.